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요, 교과서 304쪽입니다. 영화 감상문 쓰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영화 한 편을 같이 감상하고 영화 감상문을 같이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어떠한 영화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304쪽을 같이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영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장면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요,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지금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무언가를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식당 같죠? 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도 같이 한번 보면은요. 아들,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타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부모님이요. 아들한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날 버린 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요, 혼자 있고요. 이렇게 텅 빈 곳에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외로워 보이죠? 네. 누군가가 이 아이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날 버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 같네요. 그쵸?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장면입니다. 꼬맹이 하나가 또 생겼네. 네,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아이가 한 명 더 생겼을까요?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썩은 사과 같으니 누군가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죠. 네, 이 아이는 정말 당황스러운 표정이죠. 많이 슬픈 표정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장면도 같이 보면은요, 사람의 따뜻함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힘들어하면서 사람의 따뜻함이 그리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장면도 같이 한번 볼까요? 엄마, 누가 내 고향을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이 아이의 고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장면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이 한번 봐요. 인물 표정이나 몸짓을 따라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물이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봐도 좋겠어. 네, 바로 이 장면 있잖아요. 내 고향 어디라고 말할까요? 이 인물은 과연 나의 고향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피부 색깔 꿀색이라는 영화를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예고편을 준비했으니까 예고편을 같이 보고 선배 그쪽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 예고편 잘 감상을 해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영화 감상을 해볼 차례겠죠. 먼저 305쪽 같이 한번 볼게요. 영화 피부 색깔은 꿀색을 보고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요, 여기 305쪽에 있는 장면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영화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포스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영화의 제목은 피부 색깔은 꿀색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아이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왜 피부 색깔이 꿀색이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이야기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영화는 감독이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영어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 아이가 바로 영화 감독인 거죠. 그쵸? 자신이 어렸을 때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영화는 만화와 촬영한 영상을 함께 사용해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만화 장면도 나오고요,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담긴 장면도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 촬영한 영상이 담겨졌다는 거는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이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겠죠? 그리고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교해 보면은요, 이 주인공의 삶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면은요,
흑백처럼 표현한 만화를 보고 인물이 겪은 시대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만화는요, 흑백처럼 약간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아이가, 주인공 아이가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시대적 배경, 얼마나 어렸을까,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을 흑백으로 처리함으로써 조금 더 잘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적어본 내용인데요. 피부 색깔은 꿀색이라는 영화 제목은 융애냉 감독이 1970년 5살의 나이로 벨기에에 입양될 당시 그의 입양 서류에 적혀있던 표현이야. 네, 여러분들 이 영화의 감독은요, 융애냉이라는 감독인데요. 1970년 5살의 나이로 벨기에에 입양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서류에 피부 색깔은 꿀색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본 것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영화 감상을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요거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영화를 감상할 때에는 영화 줄거리와 인물의 성격, 인물들의 관계 따위를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영상의 특징과 화면 구도도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줄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영화 줄거리를 우선 알아야 되고 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인물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영상의 특징, 화면 구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화를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영화를 같이 볼 텐데요. 선생님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요. 그 영화 같이 한번 보고 나서요. 감상을 해보고 나서 다시 306쪽 같이 볼게요. 네, 여러분, 영화 감상 잘 해봤나요? 그러면 우리 306쪽 같이 보고요. 영화 피부 색깔은 꿀색을 다시 보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이 활동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영화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음으로 영화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 한번 만들어 보고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들의 차이점 알고 있지요? 네, 단순하게 우리가 영화 내용을 파악해야겠다. 사실을 묻는 질문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왜 주인공은 이 아이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면 왜 이렇게 흑백처럼 표현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영화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질문 만들기 활동 같이 한번 해보고 나서요,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질문하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영화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죠? 주인공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기억나죠? 주인공 이름은 융입니다. 그리고 왜 주인공이 융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원래 한국 이름이 전정식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정자 있잖아요. 이 글자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 벨기에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름이 이게 정이 아니라 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융이라고 불리게 된 거였고요. 다음으로 주인공은 왜 먼 나라에 가서 살아야 했나요? 당시는 6.25 전쟁으로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6.25 전쟁 때문에 고아원에서 지내던 주인공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있는데요. 주인공은 왜 힘들어했나요? 네,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양부모님과 함께 지냈죠?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외모는 한국인이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놀림도 당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한국인도 아니고 벨기에인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지내게 되었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한국인도 아니었고 벨기에인도 아니었어요. 어중간한 상태에서 힘들어 했겠죠. 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 정체성이라는 말 알고 있나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힘들어 했을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한국인도 아니고 벨기에인도 아니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이 분명히 있었겠죠. 요렇게.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체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알고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럼 근본적인 물음인데요. 나는 한국인일까 아니면 벨기에인일까 이도저도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 가족들도 이 주인공 아이를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그 가정에는 이미 4명의 아이나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과 어울리기가 살짝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주인공 융은요, 아마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겠죠. 네, 그러면은요, 두 번째, 영화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영화에는 왜 흑백처럼 표현한 만화가 함께 있을까요? 지금 어둡게 표현된 만화 부분이 있었거든요. 흑백처럼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흑백처럼 표현한 부분이 그 당시 시절을 알려주거나 분위기도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때 이 주인공이 느꼈던 어두운 면들, 힘들었던 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주인공은요, 외국에 처음 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그쵸.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색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문화가 많이 다른 곳이고요. 사는 사람도 많이 다른 곳이잖아요. 그쵸? 머리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감독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요. 아마도 이렇게 입양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입양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입양된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알리고요. 다른, 같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 6.25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입양된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에 많이 있고, 그 나라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겠구나.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미처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인데요. 주인공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먼저, 주인공을 만난다면 힘을 내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기 한번 꼭 적어주기 바라고요. 307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307쪽 같이 한번 볼게요. 4번입니다. 민호가 영화 피부 색깔은 꿀색을 보고 쓴 영화 감상문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쓸 때 들어갈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영화 감상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감상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나서요. 감상문을 쓸 때 어떠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까? 어떠한 내용을 쓰면 좋을까?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입니다. 네, 제목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대한민국이 되자. 네, 이 제목은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내가 쓴 영화 감상문의 전체를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죠. 제목은요, 영화 감상문의 전체 내용을 잘 드러내면 좋겠죠. 그리고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피부 색깔은 꿀색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제목부터가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이 영화는 벨기에에 입양된 우리 동포 융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보통 감상문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요, 내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 혹은 이 영화에 대한 첫인상, 그리고 간략적인 영화 소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감상문을 시작할 때 넣으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영화를 보게 된 계기나 동기, 적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첫인상이나 느낌, 어떤지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적인 영화 소개, 이렇게 적어봐도 괜찮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문단도 같이 한번 볼게요. 융은 5살에 해외로 입양된다. 하지만 융은 벨기에 가족과 자신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사실과 한국에 친부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게다가 융의 가족은 한국에서 여자아이를 한 명 더 입양한다. 융은 한국에서 새로 입양된 여동생과 자신을 닮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며 동생과 가족을 멀리한다. 그리고 융은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집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점점 더 엇나가는 행동을 한다. 네, 이 두 번째 문단은요,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은요, 영화의 줄거리를 적은 내용입니다. 그쵸? 이 영화의 줄거리가 간략적으로 어떤지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세 번째 문단 같이 한번 볼게요. 융의 장난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가끔은 친구나 동생에게 심한 장난을 한다. 하지만 융의 행동이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으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방황하던 융은 영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엄마, 누가 내 고향을 물으면 여기도 되고 거기도 된다고 하세요. 나는 융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꿀색이라는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네, 여기에서는요,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적고 있나요? 네, 이 부분인데요. 이 영화와 관련된, 그쵸? 관련된 나의 경험을 적고 있죠. 그리고 생각, 뭐 느낌, 이런 것들을 적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문단도 한번 볼까요? 예전에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보았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엄마를 찾으려고 국가대표가 되려고 했다. 해외 입양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 영화와 관련된 다른 영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나의 경험. 그쵸? 내가 이러한 영화도 봤는데 거기에서도 해외 입양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문단도 한번 볼게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융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비록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때문에 벨기에에서 살지만 우리는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입양된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겪은 아픔을 생각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까지 나는 우리가 지금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 문단은요. 종합적인 나의 생각, 나의 느낌, 이러한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영화를 보고 난 뒤 전체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적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기 아래 같이 한번 볼게요. 307쪽의 아랫부분입니다. 영화를 본 사람이 흥미를 느끼도록 줄거리를 쓰면 좋겠어. 네, 줄거리 하나를 적을 때도요, 흥미진진하게 적으면은요, 이 감상문을 읽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화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 떠오르는 다른 영화도 소개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관련된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게 되면은요, 정말 풍부하게 영화 감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네. 풍부하게 영화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308쪽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308쪽입니다. 영화 피부 색깔은 꿀색의 영화 감상문을 써봅시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감상문을 써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이나 장면을 써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말 혹은 장면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요, 이제 한 가지 말을 한번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나와요. 주인공이 융이 나는 썩은 사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장면이 나오죠. 융이요, 자신을 썩은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말썽도 부리고 엇나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 썩은 사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네, 좀 깁니다. 그쵸?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 누가 내 고향을 물으면 여기도 되고 거기도 된다고 하세요. 난 서양인이면서 동양인이기도 하고 유럽인이지만 아시아인이기도 하고 난 백인도 흑인도 아닌 내 피부색은 꿀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이 말도요, 참 기억에 많이 남죠. 그쵸?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나 장면 한번 여기에 꼭 써보길 바라고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화 감상문에 쓰고 싶은 내용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네, 여러 가지 쓰면 좋겠지만은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9가지 중에서 한번 내가 쓸만한 것들 골라보고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먼저, 영화를 보며 떠오른 자신의 경험. 적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줄거리 어때요?
네, 줄거리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리고요, 요거 있잖아요. 제목 있죠? 영화 감상문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까요? 인물의 성격, 영화를 본 느낌과 감상, 가장 흥미로운 사건, 영화 주제, 인물들의 관계, 영화에서 영상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 써도 좋아요. 네, 다 들어가도 좋고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어떤 것을 적는 것이 효과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네, 이 영화를 보고 감상을 쓸 때는요. 영화 주제도 적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나는 가장 흥미로운 사건을 적고 싶어요. 이것도 괜찮고요. 인물의 성격을 적고 싶어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본 느낌과 감상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고 인물들의 관계 여기에서는요. 특히 주인공 윤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요, 영화 감상문을 쓸 때 어떠한 내용을 적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요,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영화 감상문을 쓸 때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도 좋아요. 그리고 영화 감상문은 시나 만화, 일기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 그쵸? 요거 괜찮고요. 그리고 시나 만화, 그리고 일기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요것도 괜찮죠?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많이 해보던 거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네, 편지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 요것도 괜찮죠? 네, 그러면은요,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 영화 감상문을 써봅니다. 부침 7번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부침 7번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감상문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제목,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 그리고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여기다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감상문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들어갈 내용은요, 아까 생각해 본 것들, 이런 것들. 네, 그러면은요, 영화 감상문을 한번 써볼까요? 네, 여러분들 영화 감상문 잘 써봤나요? 그러면 309쪽 같이 봅시다. 자신이 쓴 영화 감상문을 읽고 고쳤을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네, 한번 우리가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제목입니다. 제목은 내용을 드러내거나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나요? 네, 잘 끌고 있으면 동그라미 2개, 요렇게. 영화 내용이나 소개가 잘 담겨 있다. 네, 여러분들 줄거리라든지 소개를 통해서 그 영화의 내용을 잘 담아야 되겠죠? 영화를 본 느낌과 감상이 잘 드러난다. 네, 여러분들 느낌과 감상 중요하죠? 여기도 내용이나 소개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내용과 감상도 필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문단에는, 각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잘 드러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문장 호응이 잘 이루어지는지. 네, 여러분들. 문장 호응, 지난 단원에서 배웠는데요. 잘 기억하고 있겠죠? 잘 생각해 가면서 한번 영화 감상문을 확인해 보고요. 고쳤을 내용이 있다면 한번 고쳐보고요. 이제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 8번. 친구들이 쓴 영화 감상문을 읽고 칭찬해 봅시다. 이 부분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 나온 예시 한번 같이 볼게요.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있었던 경험을 잘 표현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때문에 해외에 입양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깊게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잘된 점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네,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영화를 감상하고 감상문도 적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310쪽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 감상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